적금을 해야 하나. 아직은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적금 깬다 그러죠.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나 일단.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적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백만장자 유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2의 워렌 버핏 이승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잼 선생님 실전 금융 지식을 전해드릴 오경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절약 방법 그리고 할인 혜택들에서 알아봤는데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던가요? 네. 저는 KTX를 탈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 할인 혜택을 기억을 했다가 잘 이용을 해봤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부산에 다녀왔어요. 저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었는데 집에 갔다 왔었거든요. 조금 싼 가격에 갔다 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절약하는 방법들이 보인다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저축 상품, 그리고 적금, 그리고 예금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주기적으로 하는 거? 얼만큼 할지도 좀 중요하죠. 얼마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저축 상품에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저축을 하면서 목표를 세웠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냥 덮어놓고 저축만 한다 이거는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중간에 이제 해약 적금 깬다 그러죠. 사용해 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축 목표 중요합니다. 혹시 목표 어떤 게 있나요? 아직은 열심히 모아서 떠나자. 저축에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이 두 가지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기간 없이 그냥 무턱대고 돈을 모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왜 저축하는지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저축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장기냐 단기냐 또 어떤 목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저축 상품들이 또 다양해지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저축 목표 하나하고 장기 저축 목표 하나하나씩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는 동안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단기 목표라고 하면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 정도, 장기는 2년 이상 설정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거나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거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영이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단기 목표는 여행을 생각을 했고 장기 목표는 독립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영이 같은 경우를 조금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빨리 부모님을 떠나고 싶다. 그건 아닌데. 자, 그다음 우리 승훈이. 제 목표는 졸업할 때 차를 하나 사는 게 목표라서 와. 차가 장기 목표고요.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시작했던 적금이 26주 동안 계속 일정 금액 이상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26주 동안? 네. 적금을 좀 완전히 해보고 싶어서 그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올해 안에 300만 원 정도만 더 모아볼까. 저축 목표를 정하는 모습 두 친구에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축 목표를 정할 때 현실형이 있어요. 현실형. 특히 금액에 초점이 맞춰져 나는 300만 원 모으겠다. 딱 정해져 있는 친구가 있고 민영이처럼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어요. 이상향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든 각자 개인의 목표니까 다 의미가 있겠죠. 과연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아무 통장에나 막 돈을 넣는다.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저축하는지 목적을 잘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적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축 상품은 어떻게 골라야 해요? 기본적으로 저축 상품 하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예금과 적금 이 두 가지. 근데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먼저 적금 조금씩 쌓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계속해서 쌓는 거죠. 이걸 적금이라고 하고요. 예금은 한 번에 큰 돈, 목돈이라고 하는 돈을 약속한 기간 동안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것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적금으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만기가 돼서 목돈이 되면 예금으로 넣고 이제 그 목표에 따른 어떤 적금 상품을 선택하면 좋은지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를 사겠다, 여행을 가겠다 이런 목표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지금 이제 돈을 모으고 싶다고 하니까 주 수입원 어떻게 들어오죠? 승훈이? 저는 알바를 해서 일단 알바가 주 수입원이고 매달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못해도 한 80에서 100 사이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80에서 100 사이다. 저도 알바인데 저는 비정기적으로 해서 좀 적게 벌었던 달은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진짜 많이 벌었던 달은 10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벌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적금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승훈이는 정기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걸 1년 동안 해야겠다, 2년 동안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저축 목표인 그 목표액이 중요하겠죠. 얼마를 적금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얼마 적금할 수 있나요? 알바 제외하고도 용돈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50% 정도 50% 좋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반 정도는 저축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내가 수입이 있는데 그거의 70% 80%를 사용하는 버릇이 생기면 그 루틴,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 하는 걸 추천드리고 80에서 100, 그러니까 한 50만 원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80만 원을 벌 때가 있고 100만 원이 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수입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한테 8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100만 원을 벌어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서 평균값을 잘 내야 됩니다. 정말 고정으로 받을 수 있는 좀 80이라고 할게요. 그럼 40만 원씩을 하고 기간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얼마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한 500만 원까지는 500만 원. 그러면 13개월, 한 1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기적금이 보통 1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정기적금을 하면 되고요. 이자도 한번 잘 계산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솔루션 정기적금 1년짜리를 찾아라. 그리고 이자 괜찮은 것들 찾아라. 자, 다음은 민영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리한 게 자유적금이죠. 자유롭게 내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될 게 있어요. 무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적금으로 하되 얼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일 때는 60만 원 정도? 내가 40을 벌었다가 얼마일 수 있어요? 40을 벌었다면 네. 적금을 해야 하나? 40을 벌었을 때는 네. 한 그래도 50%. 15만 원? 20만 원으로 하죠. 20만 원으로. 자, 절대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평균 40만 원의 저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유가 된다면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뭐 한도를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민영이 그거 안 물어봤네요.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저는 최대한 빨리 떠나야 되니까 200만 원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200만 원 정도로. 자, 그러면 조금 또 솔루션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유적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영이는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자유적금 들어가면 납입하는 금액은 자유로울지언정 기간은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땐 단기적금 바로 또 솔루션을 틀어서 단기적금 상품으로 가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짧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엔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잼 선생님의 잼팁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자 얘기입니다. 이자. 예금 이자와 적금 이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상품 이자가 4%입니다. 예금 이자가 2.5%입니다. 뭐가 더 이자를 많이 받을 것 같으세요? 왠지 적금이 더 많이 4%니까 그렇죠? 계산을 해보니까 예금 이자가 더 높습니다. 더 많아요. 예금이 이자가 30만 원. 그런데 적금은 이자가 26만 원이에요. 와. 왜 예금 이자가 높냐? 이 적금은 달달이 돈을 내기 때문에 월별로 이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4% 적금이다라고 하면 반 정도인 예금 상품이랑 비슷하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나 지금 1,000만 원 정도 생겼는데 적금 이자가 5%, 6%래. 근데 예금 이자는 3%, 2%네. 적다 적어. 그러면 이 돈을 쪼개서 적금으로 넣어야지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더 적게 이자를 더 받아요. 주죠. 그래서 계산되는 이자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또 그 안에 우대금리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또 잘 살펴보고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요거 녹색 창에 가면 다 계산해줘요. 선생님 근해 공식에 넣으면 되나? 그게 아니고 녹색 창에 들어가면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기 전에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적금 상품에 대한 잼팁이 있어요. 적금 상품 사실 그 직원분들의 엄청난 고민의 산실이에요. 왜냐면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반려동물 산책 적금, 다이어트 적금, 금연 적금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돈 모으고 이렇게 목돈 만들어 나가는 게 뭐 적금 상품의 본질이었다면 요즘에 특히 여러분들 같은 Z세대라고 하나요? 그냥 단순히 돈만 모으는 건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 은행 직원분들 또 열심히 상품 개발해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재밌는 적금 상품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적금도 하면서 여러분들 재밌는 개인적인 목표도 이뤄가는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적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잼팁입니다. 아까 우리 적금 상품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기간, 그리고 납입 금액, 그리고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각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것입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최대한 최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있지만 각 금융회사에서 올라가는 거 딱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 접속하시면 한눈에 비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용하셔서 어떤 실제 상품 가입할지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숙제가 자, 적금 상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제가 아까 다 같이 솔루션 해드렸고, 금융상품 찾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당연히 네, 가입. 실제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또 만날 거잖아요. 실제로 가입했는지,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내용, 승훈이는 어땠습니까? 제가 어떤 상품을 해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조금 더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저축 목표 세우고 적금 상품 찾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민영이하고 승훈이 저축 목표 세우고 또 상품 찾아보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숙제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숙제입니다. 다음 편 업로드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정한 저축 목표에 따른 금융 상품, 이번 기회에 우리 민영이하고 승훈이랑 같이 적금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나 시작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서로 같이 응원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대학생 신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만감부. 만감부.